공비 소탕과 김신조의 진술. 당황한 공비들은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으나 대부분 북한산으로 들어가 농성을 하는 수밖에 없었고, 이들 공비를 소탕하기 위한 군경 합동작전이 열흘 동안이나 지속되었으니 탕탕탕탕탕탕. 현재 북한산에 남아있는 피탄 자국의 모습이다. 그 결과 29명의 공비가 사살되고 1명이 생포되고 나머지 1명만이 무사히 북한으로 탈주하게 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군인들과 기각기 시민 등 32명이 목숨을 잃었고 52명이 부상을 입고 주한미군 4명이 사망하게 된다. 당시의 방송이다. 북한 괴뢰 무장간첩단이 어둠을 타고 감히 서울까지 와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들은 김일성 괴수의 졸개가 돼서 자유대안을 파괴할 목적으로 난파된 것입니다. 당시 유일하게 생포된 김신조의 인터뷰다. 어떤 목적으로 내려왔는지, 박정희 모가지를 따라온 것입니다. 무장공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기본적으로 가정환경이 좋은 동무들이 그런 부대에 가게 됩니다. 평소 무장공비들은 어떤 훈련을 받나요? 유술하고 격술, 그리고 권투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또 청와대 내부 모형을 만들어 놓고 침투훈련을 받아왔습니다. 현재 북한에서 그런 무장공비들은 얼마나 있나요? 총 2,400명 정도가 훈련 중입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있습니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젠 겁도 안 납니다. 오리발을 내민 북한. 60년대 중반 이후 소련의 군사원조가 급격히 줄어들자 북한은 군사력 증진에 매달리게 되고 북한의 연도별 국방비 전체 예산 비율이다. 그러면서 군부 세력이 자연스레 커져버리게 된다. 이들 군부 세력은 서로 충성 경쟁을 하며 김일성의 환심을 사려 했으니 1.21 사건이 김일성의 지령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군부의 독단에 의해 명령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북한 전문가 김성복 교수는 군부의 소행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다만 북한은 공비들을 침투시킨 뒤 하루 만에 원대 복귀를 명령했지만 공비들은 암호 해독을 제대로 못해 그대로 청와대 습격을 감행하고 말았던 것이다. 나중에 사실을 알게 된 김일성이 작전 취소 명령을 내린 것이라는 해석도 있지. 1972년 남한 대표 이후락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일성은 이렇게 사과를 했었다. 청와대 습격은 극렬분자들이 지들 맘대로 일으킨 사건이라요. 박 대통령을 죽인다고 뭐 남조선이 없어지겠소? 사건을 보고받은 뒤 관련자들을 모두 해임시켰어. 박 대통령께는 미안하다고 꼭 전해주시오. 하지만 김신조는 이렇게 말한다. 그건 뻔한 수법입니다. 김일성이 오리발을 내민 거죠. 어쨌든 뒤늦더라도 잘못을 인정한 북한이었다. 그러나 1.21 사태 당시 북한 방송은 이러했다. 서울에서 열혈 청년들이 봉기를 해서 총격전이 벌어졌다. 이들은 평소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있었으며 박정희 역적이 둥지를 틀고 있는 청와대를 습격하는 과정에서 남조선 괴뢰군의 군용 차량 4대를 수류탄으로 파괴하였다. 그러면서 사살당한 무장공비들의 시체 인수를 거부했던 북한이었다. 그 사람들은 우리와 관련 없는 사람들임매
한편 박정희는 1.21 사태를 북진 통일의 기회로 삼고 싶었다. 사실 박정희는 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때도 그렇고 미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 싶으면 언제든 통일의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미국이 도와줄 수 있을 때 쳐들어가야 됨. 때문에 1.21 사태가 발발한 지 1시간 뒤에 박정희는 미국 대사 월리언 포터를 급히 호출했다. 북을 공격해야겠어. 이틀이면 평양에 닿을 수 있다고 생각하오. 그러니 이번에 미국이 좀 도와주시오. 말도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베트남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만약 북을 공격하시려거든 혼자 하십시오. 놔. 이후 미국은 박정희의 의도가 불안하다 싶어 평화통일이라는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 애를 썼지만 박정희는 그때마다 확답을 해주지 않았다. 북한에서 내 목을 따려고 하고 있어요. 1.21 사태 이후로 생겨난 것들, 향토 예비군과 주민등록증. 1.21 사태는 우리나라 사회 체제를 전면 바꾸게 한 일대의 사건이었다. 사실 6개월 전만 하더라도 부정선거로 온 나라가 소란스러웠고 박정희 정권의 입지는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불만을 표출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아 정부는 동백림 사건까지 일으키며 공안정국을 조성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1.21 사태가 터지고 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 부정선거에 대한 여론의 불만은 종적을 감추게 됐다. 국가안보 이슈가 전 사회를 지배했기 때문이다. 부정선거라니? 그런 일이 있었어?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 빨갱이들이 총을 들고 내려왔는데. 따라서 이후 반공은 지상명제가 되면서 박정희의 권력은 크게 강화되었고 야당의 입지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공비들을 모두 소탕한 직후 박정희는 이와 같은 발표를 했다. 앞으로 250만의 예비군인들을 무장시키겠습니다. 내 고장은 내가 지키며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건설합시다. 그리하여 4월 1일 향토 예비군이 창설되었다. 또 5월에는 주민등록제를 실시하여 전 국민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되었고 11월부터는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었다. 앞으로는 민증 없으면 간첩. 이로써 한국전쟁 때부터 발급되었던 시민증과 도민증은 자동 폐지되게 된다. 학교에서는 교련교육이 실시되었고 전경이 창설되었다. 또 군대에서는 복무기간이 연장되었고 육군, 해병대 6개월, 해군, 공군 3개월씩 연장한다는 5분 대기조가 신설되었고 한미 합동군사훈련도 실시되었다. 나 군대 빡세졌다는. 덕분에 당시에는 이런 말이 유행했다. 김신조 덕분에 군생활 제대로 했습니다. 1.21 사태와 푸에블로 사건 이후 생겨나게 된 것이다. 반공교육도 강화되고 반공법도 대폭 강화되었으니 택시에서는 한두 마디 대통령을 비방했다가 그대로 남산으로 실려가 코렁탕을 마셨다는 식의 소문이 떠돌게 되었다. 심지어는 부부가 반미를 하는 동안에도 중정의 촉수가 파고들어 도청을 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었다.
이렇듯 북한의 도발은 당시 남한 사회를 급속도로 경색되게 만들었고 정권은 뜻밖에도 최고의 수혜자가 되어버렸다.